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드디어 5월이 또 시작됐네요. 5월, 첫 5월입니다. 2022년의 첫 번째 5월. 아침이고요. 지금 시각이 6시 28분입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이렇게 부는데요. 지금 기온이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더 떨어졌어요. 다만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5월이 시작된 날을 기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코스로 이렇게 방송을 말이 안 나오네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조금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더라고요. 미세먼지는 조금인데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데요. 보통 수준이니까요. 자, 5월에 이렇게 만발한 꽃들, 길가의 꽃들을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착착착. 지금 들어오신 분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와, 5월이 시작됐어요. 5월 하면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진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어린이날이네요. 어린이날 노래도 있잖아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을 세상, 이런 노래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노래도 있죠. 하늘 아래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뭐 이런 노래. 5월 하면은 하여튼간에 저쪽에 신호등을 좀 건너고요. 하여튼간 무슨 아이들이 놀기 좋은 그런 날들, 어린이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5월은 가정의 달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로 가정하면 또 뭡니까? 결국은 아이들, 어린이들 한테 집중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 5월 5일 뭐 휴일이니까요. 주로 5월 4일 되겠죠. 그 전날. 하여튼간 5월 5일을 전후해 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비닐봉다리들 비닐봉다리, 비닐봉지가 아니고 비닐봉다리라는 표현이 참 더 어울리는데요. 그 봉다리 안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선물들이 들어있었어요.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게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그 교실에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 학생들 한테
전부 다 하나의 봉지가 다 주어졌죠. 그 안에 까보면은 그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었죠. 뭐 크레파스, 뭐 공책, 뭐 지우개, 연필, 무슨 뭐 색연필, 그냥 학용품 하면은 뭐 그냥 떠오르는 것들 막 다 있었어요. 그 중에는 꽤 고가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좀 되게 단출했던 뭐 지우개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근데 지우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 학생한테 다 이제 지급이 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 초등학교 시절 한 50명이면 50개의 지우개가 다들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50개의 지우개를 살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 그렇게 막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당시에 한국의 경제가 좋았다고 해도 지우개만큼만 해도 그 한 반의 학생들을 다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분량은 한 가정에서 사실 다루기에 그렇게 쉬운 분량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학부모들, 한 반에 그 소속돼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마치 무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선물들을 모아가지고 각 반의 모든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좀 신났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잖아. 우리가 이제 좀 재밌게 놀라고 만든 날이네. 막 이러면서 한껏 막 마음이 붕 떠 있는데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갈 생각이, 놀이공원도 가고 뭐 영화관도 가고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 그런데 맛있는 데도 이제 아빠 엄마 손잡고 가고 이런 계획이 딱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서 이렇게 선물도 이제 지급을 해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5월 4일날 그걸 딱 받았을 때 그 초등학생의 마음, 그리고 막 갖가지만 학용품들, 좀 재미난 그런 선물들 가득했는데요. 저도 그걸 받았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좀 남아있어요. 건너주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했지 어느 친구의 엄마가 이런 선물을 준비했는지 그건 사실 따져보진 않았죠. 근데 사실 그거 따져보는 건 뭐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따져봤으면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취향이 나오고 약간 엄마가 얼마나 이제 큰 손인지 그런 것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크레파스 세트 이런 거 넣어주는 엄마들이 있었거든요. 와, 그거 좀 큰 손이잖아요. 그러다가 맞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선물 지급하는 게 그걸 뭐 안 하기로 했다던가요. 그게 살짝 뭐 금지가 됐다던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일 가능성이 많겠죠. 누구 엄마가 뭐 어떤 선물을 뭐 해줬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좀 강제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마치 뭐 학생회장 선거를 나갈 때 일정 정도 뭐 금전적인 부담을 좀 강요를 시키듯이 말이죠. 막 그런 거.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약간 그런 생각도 같이 좀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만약에 그 선물을 한다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한다면, 근데 그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고 싶은 사람만 한다는 것도 실제로 하다 보면은 하기가 곤란한, 또는 하려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신경을 쓰게 되니까요. 결국은 학교라는 하나의 사회만 해도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시선을 고려하지 않은 건 그 선물을 받는 장본인들, 초등학생들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들도 결국은 조금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갈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새로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건너편입니다. 지금 습도가 좀 높은 편이네요. 안경에 금서림이 증상이 좀 있는 걸 보니 잠깐 안경을 벗고 이렇게 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5월 1일 이렇게 5월이 첫날이 시작되니까 그때 어렸을 때의 기억이 이렇게 살며시 떠오르곤 하는데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영화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인데요, 김청기 감독의 우레메 시리즈 있죠. 와, 우레메 시리즈가 또 이렇게 진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네요. 저도 그 당시에 부산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는 당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좀 극장, 약간 컨셉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이제 맞춰져 있는 그런 영화관 같은 느낌의 그런 공공장소가 하나 있었죠. 부산 시민회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시민회관. 좀 이름에서도 약간 그 오래된 클래식함이 느껴지죠. 부산 시민회관에서 엄마 손을 붙잡고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러 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유치원 다닐 때도 막 그랬고요. 그 당시에 봤던 영화들 꽤 많았는데요, 뭐 마루치 아라치 이런 만화 영화도 봤고요. 그 다음에 독고탁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내 이름은 독고탁, 그 이상무 작가의 내 이름은 독고탁, 이런 만화도 봤고요. 로봇이 등장하는 만화들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백미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레메입니다. 우레메 시리즈가 쭉 나왔는데요, 1편부터 2편, 3편 이렇게 쭉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특히 그때 막 기억이 남는 게 우레메 시리즈로부터 뭔가 약간 파생되는 다른 상품들, 와,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우레메가 한 80년대 이렇게 되거든요. 80년대 작품인데 그때 어린이용 왕구, 로봇 장난감들이 같이 나왔어요. 특히 그 우레메 3였던가요? 3편의 그 왕구들은 우레메 그 영화에 등장했던, 그렇죠, 우레메는
그 만화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그 애니메이션 부분이 일부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실사영화입니다.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그 실사영화. 주인공이 우리 또 심영래 코미디언 플러스 배우, 영화배우 플러스 감독. 네. 심영래 배우가 진지한 모습으로 출연했던 그 우레메. 심영래 그 개그맨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좀 다재다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배우로서도 개그맨으로서도 대단한 출중한 이제 능력을 가진 그런 배우인데요. 제가 딱 생각해도 80년대 최고의 개그맨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좀 약간 어리숙한 그런 연기들, 나중엔 영구와 땡치리로 이어지죠. 영구 역할.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좀 바보 역할의 어떤 기틀을 만든 코미디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평소에서 코미디 극에서 보여주던 그런 역할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레메에서는 악당들을 제압하는 그런 정의의 수호자 역할. 이름이 에스퍼맨이었어요. 에스퍼맨. 그 약간의 이제 붉은색 계통의 그런 전투복을 입고요. 그 전투복으로 입혀지는 장면에서 사실은 어리숙한 이제 그런 친구였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을 깨닫고는 에스퍼맨으로 이제 변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동을 하면서 에스퍼맨 이렇게 좀 어떤 율동을 하면서 마치 슈퍼맨이 변신하듯이 그런 식으로 변신을 해주는 당시 심영래 아저씨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초능력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되게 늠름해 보였고요. 하나의 진짜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같았죠. 그때 그런 감동을 이제 이렇게 간직하면서 문구점에 들러가지고 그 우레메에 나왔던 그 로봇들, 그 장비들, 이런 왕구들을 또 구입을 하게 됐었고요. 이거를 또 지나가고요. 지나가 주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데일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퍼맨을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주면서 같이 악당들과 함께 악당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함께 싸우던 또 다른 초능력자 한 명, 우리 데일리 양. 멋있었죠 그 당시에. 뭔가 지금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데일리는 완전히 우리 소년 팬들에게는 정말 우상 같은 존재였죠. 남자는 에스퍼맨, 심영래 아저씨, 그 다음에 여자는 데일리 역할을 한 배우들이 아마 제 기억에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우리 시민회관에서 말이죠, 우레메를 상영하던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멀티플렉스 같은 데서 영화 상영을 할 때 출입을 통제하잖아요. 옛날에는 말이죠, 출입 통제가 없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 영화 보고 싶으면은 몇 번이고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위력을 발휘하죠. 동시 상영 극장. 예. 영화를 여러 편 상영하는 그런 극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른 영화를 보는데 제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번 극장에 돈을 내고 들어가면 예, 그날 하루 종일 극장에 머무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막 머무를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렘의 상영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겠죠. 정해져 있었는데 당연히 당시 영화를 보던 관객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보고 싶은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 가야 되는데 당연히 시간을 좀 앞당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은 앞당겨 가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 장면을 놓치지 않으니까요.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가면 놓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가서 예, 그 영화 상영 시간을 통제하는 그런 직원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장하죠. 입장하면 이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그 극장 안으로, 예, 그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딱 들어갔을 때 막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갔는데 처음 그렇게 보게 된 장면, 제 기억에 정말 강력한 그 인상으로 예, 남은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데일리 누나의 클로즈업 장면이었어요. 얼굴 클로즈업 장면. 와, 그때 우렘의 1편이었어요. 그때 데일리 누나가 얼마나 예쁘든지, 어찌나 예쁘든지, 예. 와, 저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예.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우렘에 대해서 예, 드는 생각, 와, 되게 예쁜 누나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아마도 거의 마지막 장면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렘의 1편에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 데일리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약간 그 전투복도 전투복이지만 화장이 좀 진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특유의 포인트가 있어요. 머리 색깔이 흰색이거든요. 심지어는 너무 이국적이었던 거죠. 맨날 주변에 이제 약간 한국 사람들, 예, 주변의 친구들 막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갑자기 이게 웬걸 막 흰색 머리가 흰 머리가 아니고 딱 물론 설정이겠지만 약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를 처음 막 느끼게 되는, 처음 알게 되는, 예, 그런 충격. 그리고 그때 와, 이 누나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때 그 데일리를 연기를 했던 그 배우분이, 예,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심영래 아저씨는 그 이후에, 예, 영화를 제작을 했었죠. 예, 그리고 많은 성공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재미난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영화 디워 뭐 이런 거, 예, 물론 그 영화가, 예,
그렇게 막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여튼 간에 5월 하면 생각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 예, 그런 기억이 살며시 예,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그랬죠. 생각해보면은 그때 에스퍼맨이 막 광선 빔을 쏘고 막 이럴 때요, 막 눈에서 막 빛이 나오고 딱 손으로 동작하면 쇽쇽 이러면서 예, 손에서 막 빔이 막 전기 자극 같은 게, 그런 효과들이 이제 특수 효과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예, 막 찌릿찌릿한 막 불꽃이 튀는 장면, 예, 그런 것들이 연출이 막 되고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좀 볼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그 어린이날이 있는 그 5월의 풍경이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자, 길을 살짝 저쪽으로. 네. 예전에 또 그런 생각도 나요. 우레메는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된다,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간혹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예, 그거를 혼자 보러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보러 가든지 아빠랑 같이 보러 가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제 기억에 우레메 3편은 놓쳤던 것 같아요. 막 엄마 보고 막 이거 보러 가야 된다 막 얘기는 했는데 뭔가 예, 어머니 일정이 좀 안 됐던 것 같죠, 그 당시에. 그래서 딱 극장에서 상영하던 그 타이밍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엄마가 좀 미안했던지, 우리네 3에 나왔던 예, 그런 막 자동차들, 예, 뭐 로봇들, 문구점에서 그런 것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거를 사줬던 것 같아요. 이거로 좀 위안을 삼아라, 약간 이런 마인드. 확실히 충분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죠. 그 가지고 놀면서.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면은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 아 맞아, 하긴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상영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예, 끝난 건 아니지. 세상 끝난 거 아니잖아. 비디오가 우리에겐 남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바로 비디오가 출시된 그 다음 예, 바로 빌려가지고 집에서 그냥 보는 거. 또는 하나의 방법이 더 있었죠. 예, 그 다음 해에 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또는 설이나 추석 명절에 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중에 우레메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 예, 그렇게 우리는 예, 이런 재미났던 영화들을 예, 기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우레메의 작품성, 뭐 영구와 땡시리의 뭐 작품성, 이런 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보면서 예, 뭔가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좀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꿈. 와, 이게 그냥 영화 상상 속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약간 구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를 여전히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듯이 아마 심영래 아저씨가 우리 옆에 와가지고 그 초능력을 쓰는 장면을 보여줄 것 같은. 그리고 그 데일리 누나가 딱 옆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다독여 줄 것 같은 그런 상냥한 이제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악당이 나오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우고, 거기에 나왔던 박사님들도 만나고, 가지고 놀기만 했던 그런 로봇 왕구들, 장난감들, 그게 실제로 어딘가에 국회의사당이든 뭐 청와대든 어딘가에 지하에 숨겨져 있을 것만 같고, 딱 그 국회의사당 그 천장이 딱 열리면서 출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그건 태권브이인가요? 로버트 태권브이. 아, 생각해보면 그것도 김천기 감독 작품이네요. 그 당시에 정말 꿈과 희망, 그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사했던 그때 그 영화들입니다. 약간 좀 이런 것도 좀 생각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런 관점도 있거든요. 나중에 심영래 감독이 말이죠, 다른 영화들을 많이 제작을 했거든요. 막 용갈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디워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코미디 영화 라스트 갓파더, 본인이 감독하고 또 주연까지 했었던. 저는 그런 도전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화에 대해서 애정이 가득했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이 나네요. 이제는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우레메를 보던 기억에서 조금은 이제 더 성장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 디워, 그때가 2000년대 한 중반쯤 되나요? 2000년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디워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당시 아마 한국의 SF 영화에 어떤 그런 뭔가 이슈가 대단히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SF 하면은 한국은 좀 불모지 가까웠거든요.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공상과학 영화, 예를 들어서 할리우드 영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터미네이터, 또는 뭐 스타워즈, 뭐 많았잖아요. 사실 타이타닉도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SF적인 요소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그 다양한 영화들, 블레이드 러너로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떤 우주를 상상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만큼은 아마도 그런 거죠. 제작비가 많이 든다. SF 영화는 뭔가 볼거리들을, 뭔가 특수 효과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제작비 면에서요. 한계가 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디워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는
막 CG를 많이 사용을 하고 제작비를 많이 투여해가지고 뭔가 대작을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작품성 면에는 인정을 못 받았죠. 인정받기가 힘들겠죠. 사실은 영화라는 거는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연결하는 그런 개연성도 중요하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갖가지 설정들이 얼마나 그 관객들한테 진실성 있게 다가가느냐, 정말로 있을 법한 이야기, 누가 봐도 그 어떤 이야기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서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 이런 측면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있었죠. 디워 영화를 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좀 갈렸던 거죠. 이게 우리 한국 영화의 SF 영화의 아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이거를 한국 영화의 관점에서 왜 이거를 지켜줄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런 영화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을 칭찬하지 못하는가. 그 영화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평점을 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게 올바른 태도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영화는 영화거든요. 영화를 보는 관점은 말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영화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거를 막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뭐 이해가 안 가지는 않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도 영화도 말이죠, 좀 마치 이거 그냥 막 학용품 찍어내듯이, 뭐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나온 상품들을 마치 물산 장려 운동 하듯이, 국상품 애용 운동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한국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 세워주고 외국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어렸을 때 이제 5월에 우레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영화들, 그리고 SF 영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때의 그 논란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기가 뭐 그런 영화에 대해서 좀 좋아하고 좀 이런 거를 더 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영화 그 자체, 우리가 보고 어떤 감동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거든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예. 그 사람, 영화를 본 그 관객이 말이죠. 어떤 인상을 그 영화에 대해서 갖게 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그 영화가 이제 존재하느냐.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영화 자체로 일단 먼저 그렇게 확인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시 10분이 다 됐네요. 네. 오늘 5월의 첫날,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일요일이네요. 5월 들어서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기를 바라면서 건능풍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 써주고요. 자, 저는 내일 또 5월 2일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